데일리 브리핑. 이 예상과 달리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시장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단행했는데 오늘은 이런 경제 변화에 따른 2022년 하반기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 ABC 회계법인 안병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주택 시장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긴 참 어렵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공급이 너무 작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 태어난 세대를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나이가 30대, 40대가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나이 때면은 결혼해서 아기도 갖고 한참 주택이 필요할 세대라고 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한 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들이 이제 20대, 30대일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한 10년 전쯤에 주택 건설을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20대, 30대 일대인 2010년도는 지난 1960년대 이후에 10년 주기의 주택 공급을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규 주택의 건설이 줄어들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건축 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고, 또 이에 따른 또 인력도 부족했고, 그리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에서는 너무 많은 돈을 들었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요소들이 주택 가격의 상승에 한 축을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주택 몰개지 이자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무렵쯤이 되면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 좀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주택 가격의 상승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는 2020년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팬데믹 한가운데 있을 때 주택 가격 상승이 정점에 이르렀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형태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모기지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결국은 이것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구입자들의 주택 대출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affordability, 그러니까 내가 주택의 몰개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수요가 냉각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어지고요. 수요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수요가 많이 있고, 그런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은 원활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큰 금년 하반기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상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이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처럼 이 주택 시장이 폭락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얘기들도 이제 간혹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그런 경제 상황이 지금은 아니죠. 경제가 굉장히 낙관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2008년도에 처해져 있었던 그런 상태하고는 지금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와 같이 그런 주택 가격이 어떤 폭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예상되지 않고 있는데, 적어도 금년 안에는 그럴 가능성이 제 생각엔 거의 없다.
또는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와는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다르고 예. 네. 지금은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하는 것이 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택 가격의 상승은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 가장 그 주요 원인이고, 따라서 막연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폭락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기치 않았던 그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곡물 등 이제 그 건축 자재 공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경기가 너무 그 핫해지니까 이자 상승을 통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연준의 노력이 있고, 이런 그 이자가 또 인상하게 되면 경기에 또 영향을 주게 돼서 침체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년 내 또는 가까운 그 시간 내에 그 2008년도와 같이 주택 시장이 폭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한계치, 뭐 임계치가 있잖아요. 임계점이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폭락했던 경험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짐을 좀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뭐 경험을 통해서 그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과거의 그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서프라임 사태 터지기 전에 사실 그 전에 그 회자됐던 얘기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랐고, 더 빠르게는 에스크로가 클로즈 되면 바로 집값이 올랐어요. 네. 그럴 정도로 상당히 그 집값의 상승폭이 심했고, 그랬던 그런 경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왜 그때는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냐? 우리가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은 내가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투자자들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투자자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주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짧은 기간을 노려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혹시 요즘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짧은 기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거품이 생기는, 소위 말하는 거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조짐이 있으면 이거는 머지않아서 거품이 꺼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은 이제 실질적인 수요보다는 투자를 위한 그 수요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도 어렵고, 또 특정한 어떤 경제 사건에 의해서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경제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눈여겨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는데, 그것이 좀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가 바로 그런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로 왔었던 것이 바로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뭐 5% 10%만 다운하고도 집을 살 수 있었던 그 융자가 굉장히 수월하게 막 나왔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었는데, 그런 현상은 일종의 어떤 그 폭락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대부분 이제 그런 시기가 되면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사실 부동산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것보다는 짧게는 6개월 또는 1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택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라든지 공급 차질, 또 이자 상승,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경기 침체 변수를 잘 지켜보는 것이 우리 이제 일반인들, 또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뉴스에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주식 시장이 언제나 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식 시장 아니고 주택 시장. 주택 시장 죄송합니다. 네, 주택 시장이 언제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주택 시장이 사실 그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금리 인상은 단순히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수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택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몰개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떤 소득의 한계가 다다르신 분들은 주택 구입하려는 걸 포기하게 되니까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좀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주택 시장을 개선하고 저렴한 주택을 많은 이들이 구입할 수 있어야 주택 시장이 안정을 찾을 텐데 그것은 주택을 많이 줘서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자재 공급이 부족하고 그리고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이런 주택 시장에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은 결국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준이 이자 인상을 통해서 경기 과열을 막을 수 있겠지만 공급 컨트롤 자체는 할 수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준이 유가나 곡물 가격이나 또는 건축 자재 가격을 컨트롤할 수가 없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못 져서 곡물 가격이 오르고 또 공급이 차질이 있어서 건축 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을 연준이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아무리 주택 시장의 안정을 찾으려고 이자를 인상시켜서 어떤 컨트롤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을 안정 찾는 일이 그리 간단치가 않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물가는 상승을 하면서 또 이자를 올림으로 인해서 어떤 경기의 침체로 이어진다고 하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냐는 우려가 낳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연준이 마음대로 이자를 올리는 걸로 인해서 어떤 주택 시장이나 이런 시장을 컨트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주택 시장 안정은 이제 적절한 매물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어야 되는데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변수로 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2023년 정도가 되면 2023년 초기부터는 경기가 둔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요. 네. 또 이런 것이 만약에 짧은 시간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함께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월 7일 예비 선거인데 후보들이 공공주택에 관한 공약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잘 내놓는지를 좀 살펴보고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렬하게 드네요. 네. 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연준처럼 이자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어떤 자재를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가를 조정할 수도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럴 때 정치인들에게 주택 공급을 늘려라. 네. 라는 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정치인들에게 주택을 좀 공급을 늘리게끔 그렇게 푸시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 안병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